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재미있는 정보 이야기 솔라에 대해서 시작을 했죠. 이번엔 솔라에 관련해서 두 번째 이야기 해드릴게요. 요즘은 백업 배러리를 많이 설치를 하는데 그 백업 배러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혹은 생산 효율성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솔라 패널을 설치할 때 백업 배러리를 같이 포함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예요. 백업 배러리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솔라가 생산한 후에 전기를 사용하고 나서 남은 전기를 전기 회사에 보내지 않고 이 백업 배러리로 충전해 두었다가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솔라 패널을 무한정 설치할 수가 없겠죠. 12달 동안에 여러분이 사용한 전기 사용량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대 110%까지만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모자랄 수도 있고 혹은 남을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거의 다 모자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백업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크 타임이 요금이 가장 높기 때문에 오프 피크 타임, 즉 전기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충전을 해 두었다가 전기 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피크 타임을 최대한 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얼마만큼을 커버하는지가 중요해요. 무조건 백업 배터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커버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가장 전기 요금이 오르는 원인이 되는 게 에어컨이에요. 그런데 이 백업 배터리로 에어컨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 거의 대부분은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배터리면은 너무 코스트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과연 얼마만큼 내가 이 배터리를 만 불이든 2만 불이든 투자를 한 후에 언 피크 아워에 세이브되는 전기 요금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꼼꼼히 따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라를 컨설팅하는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계산을 해 보시는 거를 제가 권장을 해 드려요. 전기 요금이 높은 시간대를 언 피크 타임이라고 하고 전기 요금이 낮은 시간대를 오프 피크 타임이라고 해요. 백업 배터리를 프로그래밍을 해서 전기가 저렴한 시간대에는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전기 요금이 비쌀 때는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전기 사용을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시간 타임을 잘 하셔야 돼요. 피크 타임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보통 에어컨 같이 유세지가 높은 제품들은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거는 되는데 에어컨 같은 거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타 다른 뭐 전기 오븐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전기를 또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는 방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00kW를 충전을 했다고 해서 100kW를 그대로 유지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로스를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솔라 컴퍼니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솔라 패널이 저렴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비싸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솔라 생산력이 해마다 얼마만큼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생산력이 많이 떨어지면은 아무리 저렴한 거라도 그게 실제로는 저렴한 게 아닐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세 가지의 그 솔라 대표적인 회사를 그냥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30개의 패널을 설치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첫 번째 회사는 3만 불로 견적을 냈고 두 번째 회사는 3만 5천 불이고 세 번째 회사는 4만 불로 견적을 냈다고 가정을 할게요. 25년까지 사용해야 되는 솔라가 10년 뒤에 생산력이 첫 번째는 77%, 두 번째는 87%, 세 번째는 97%라고 가정을 할게요. 20년 뒤에는 첫 번째는 70%, 두 번째는 80%, 세 번째는 90%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또 워런티 부분이에요. 워런티 중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레이볼하고 파트인데 첫 번째 레이볼 차지를 볼게요.
많은 회사들이 이 부분에서 히든 코스트가 있는 거예요. 레이버 차지가 10년만 워런티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20년, 25년까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품 워런티는 보통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품보다 어떨 때는 레이버 차지가 훨씬 많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제품들이 대부분 20년, 30년씩 부품이 그대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5년, 10년에 부품을 교체해야 되거나 교환을 해야 되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10년 미만보다는 10년 이상이 더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년이 지나서 인버터를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기타 다른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면 그거에 대한 인건비는 여러분들이 또 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몇천 불이 또 소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전기 생산력이 동일한 조건의 하에서 T사는 3만 불에 비링을 했고 H사는 3만 5천 불에 비링을 했어요. 그런데 10년 뒤에는 T사는 77%만 생산을 하고 H사는 87%만 생산을 하는데 이 레이버 워런티가 T사가 10년밖에 안 되고 H가 20년이 된다고 가정하면은 물론 처음에 5천 불이 더 들어가지만 어떤 회사가 오히려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저렴한지는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계시면은 솔라 컴퍼니에서 여러분들한테 견적을 낼 때 어떠어떤 부분을 뽑아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더 스마트하게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솔라 회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나가서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정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